차트를 보면은 어마무시하죠. 불과 이제 2018년 4월에 38,950원이었던 주가가 딱 2달 만에 25만원을 찍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벌써 또 이렇게 한 주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쉬는 날이 많아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집중은 안 되는데 증시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알딸딸합니다. 자, 빠르게 쉬러 가야겠죠. 오늘의 경제 공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미국 증시는 혼조세. 지난밤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되었습니다. 별다른 호재가 없던 상황에서 트럼프가 시진핑과의 협상이 험난한 일이다 이렇게 SNS에 올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야 뭐 전화통화 한 다음에 뭐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서 협상에 대한 우려가 자극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데이터도 조금 나쁘게 나왔어요. 민간 고용 및 서비스 업황 지표도 예상을 밑돌면서 경기 둔화 가능성이 계속 또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는 오르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악관이 예고했던 게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트럼프랑 시진핑이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내일 쉬는 동안 어떠한 소식이 들려올지, 또 최근 들어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좀 많이 오른 편 아니겠습니까? 이때 혹시나 뭐 약간 삐걱거리는 소리만 나타나도 증시 하방 압력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체코 원전 계약 체결. 자,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체코 원전의 계약 드디어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주주분들 진짜 축하드려요. 체코 법원의 결정이 무효화되자마자 계약을 체결했고 체코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제 빼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UAE 이후 16년 만에 원전을 수주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자, 한때 이제 체코 법원에서 이상한 소리를 했을 때 프랑스 측이 지속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체코 총선이 열리는 10월까지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타났지만 다행히 빠르게 체결되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소식으로 오늘 원전주가 상승 출발했고, 지난번에도 이제 그 체결되었다는 소식이 나타났을 때 뉴스에 팔아라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장 중반까지는 뉴스에 팔아라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투자 에너빌리티 6% 넘게 상승 출발한 다음 장중에 한 1%인가 2%인가 거기까지 밀리는 모습도 나타났거든요. 하지만 갑자기 다시 쭉 치고 올라오더니 또다시 7% 급등으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단순 테마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죠. 내년까지 계속 원전주는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올라가는 방산주, 조선주의 차트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전기술과 한전산업의 차트를 보면 한전기술 오늘 20% 올랐고요. 한전산업은 14% 상승하는 모습이네요. 다음입니다. 미국 반도체 보조금 재협상 소식.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바이든 시절 제공하기로 했던 반도체 보조금을 재협상 중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그때 바이든 대통령 시절 때 약 51조 원을 투자해서 텍사스주에 공장을 건설한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보조금 6.5조를 받기로도 했는데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6,300억을 받기로 했는데 이 보조금을 협상을 다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볼 때 바이든 정부에서 합의되었던 보조금을 온전하게 받기는 조금 어렵다고 하는데, 아니 근데 미국이랑 그 중국의 차이점은 사실 그 신뢰도 아니겠습니까? 중국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커봐라 어차피 중국 못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할 것 같은데, 그런데 미국에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미국의 신뢰도가 이렇게 떨어져도 되나 이런 걱정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오늘 삼성전자 1.7% 상승하며 6만원 근처까지 도달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기 애플이랑 유리기판 협의 소식.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주식이 좋아서 뭐 대부분 올랐다고 볼 수 있지만 반도체가 또 그 중에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또 그 안에서 특히 유리기판이 따뜻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정말 심플합니다. 바로 삼성전기가 애플이랑 반도체용 글라스 기판 공급 협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시장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유리기판 이거는 뭐 미래 먹거리로 확실한 카드 중 하나죠. 그래서 오늘 증시도 좋으면서 같이 관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올라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기 비행 택시 28년 LA 올림픽에서 난다. 자,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UAM도 슬슬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오는 LA 올림픽 2028년인데 그때 전
정기 비행 택시가 떠서 실제로 승객을 태우고 다닐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전 세계에서는 UAM 업계의 소리 없는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요. 아처 에비에이션, 조비 에비에이션, 그리고 중국의 이항 등에서 활발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항이라는 그 UAM 업계가 있었는데 중국 기업이죠. 과거 공매도 타깃이었습니다. 막 공장이 들어갔는데 뭐 아무것도 없다. 사실상 사기다. 뭐 이런 얘기가 나타났던 기업인데, 그런데 그 이항은 어느새 상하이 도심에서 실제로 시험 운행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UAM 시대가 가까워진다라는 게 느껴지고 있죠. 자, 다만 아직까지 갈 길은 멀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비행은 너무너무 위험하고 사고가 터졌을 때 큰 피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질 것 같고, 일단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조금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다음입니다. 드론에 관심을 가져볼까? 자, 어제 미국에서는 드론주가 관심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가 방위산업 주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내용이죠. 테슬라의 드론 잠재력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며, 앞으로 드론, 도심항공, 모빌리티가 결국 대세가 될 건데, 여기서도 테슬라가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면은 지금 테슬라 주가가 330달러인가요? 한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1000달러가 추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자,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드론주가 살짝 반응하는 모습을 나타내긴 했지만, 하지만 아직까지 크게 관심은 받지 못하는 중입니다. 지금 뜨거운 섹터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거기까지 돈이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가 보네요. 어쨌든 앞으로 이제 드론, 그 다음에 UAM 관련주도 충분히 한 2-3년 안에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푸틴, 휴전 사실상 거부. 러시아와 우크라의 휴전 협상에 적색등이 켜졌다고 합니다. 푸틴이 우크라와의 휴전에 부정적으로 반응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가 러시아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테러 공격을 감행했다고 하며, 2차 협상 첫날 이런 사건이 생긴 것은 우크라 정치 당국이 협상 과정을 방해하기 위해서 고의로 공격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는 테러리스트랑 협상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조금 더 협상에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 재건주 이제 이쪽에서도 조금 오른쪽으로 기어가고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은 휴전을 하게 되지 않을까, 결국은 한 번 더 상승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만약에 이제 우크라 재건주를 본다면은 대북주랑 조금 이어지는 친구가 혹시 있는지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해보면 괜찮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 역성장. 금리 인하 때도 그렇고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1분기 결국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 역성장했다고 합니다. 작년 말부터 이어진 정치적 불확실성 플러스 내수 소비가 침체되었고, 글로벌 환경으로 인해서 수출 동력에도 비상등이 켜지면서 결국은 감소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수출은 순수출로 성장률의 0.2% 기여했다고 하지만 내수가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담배까지 안 팔린다고 하죠. 내수가 성장률을 0.5% 가라앉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다르겠죠. 갈수록 좋아지기 바라봅니다. 다음입니다. 진보 정권 때 부동산은 얼마나 올랐을까? 자, 이번 정권 때 주식과 부동산 중 어느 곳이 더 뜨거울까?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은, 일단은 지금 주식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 나타나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이미 입꼬리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봤다시피 이미 서울에서는 이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과거 데이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5명의 대통령 때 부동산을 보면은 전국 부동산 가격이 노무현 대통령 때 25% 상승, 박근혜 대통령 때 10% 상승, 이명박 대통령 때 12% 상승, 문재인 대통령 때 22% 상승, 윤석열 대통령 때는 마이너스 12%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걸 딱 봤을 때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보 정권은 역시나 부동산이다 이러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이번에는 부동산이 좋을지 아니면 주식이 좋을지, 가장 좋은 거는 둘 다 뭐 적당히 올라가 주는 거겠죠. 그리고 거기 플러스 저는 또 주식너 아니겠습니까? 주식은 과해도 좋으니까 사실 코스피 5천 지금 뭐 바라지도 않습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일단 3,000 찍고 그 다음에 3,500 찍고 그 다음에 4,000 찍고 갈 길이 너무 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3,000 그리고 내년에 3,500 거기까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상법 개정이 되면은 뭐가 어떻게 바뀌나요? 자, 지금 증시에는 상법 개정 기대감이 녹아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상법 개정이 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심플합니다. 글귀 하나만 추가하는 건데요. 이사의 목적이 주주 충실 의무 이거 하나만 넣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이를 넣게 되면은 이제 이사들이 어떠한 결정을 할 때 회사에게만 이득이 아니라 주주에게도 이득인가 이거를 따질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상법 개정이 되게 되면은 유상증자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중복 상장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이 와중에 배당 확대 등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길이 그러면 이 좋은 걸 지금까지 왜 안 한 거야? 당연히 걱정거리도 있기 때문인데요.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뭐 자금 조달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분명 걸림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적절한 타이밍에 자금 수혈이 안 되다 보면은 성장이 느려질 수 있다는 걱정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상법 개정 전에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죠. 어쨌든 뭐 빠르면 2, 3주 내에 상법 개정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대북주도 시동 거는 중. 이재명 대통령 관련주가 돌아가면서 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AI 관련주 지압카페가 급등하더니 오늘은 대북주가 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나고 있죠.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과거 2018년 때도 대북주는 미친듯이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거는 부산산업 2018년 그때 차트인데요. 차트를 보면은 어마무시하죠. 불과 이제 2018년 4월에 38,950원이었던 주가가 딱 2달 만에 25만원을 찍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뜨거운 섹터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기대감을 분명 가질 수 있고 이미 주가는 반응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앞으로 더 올라가는 모습이 분명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 빠졌을 때 조금씩 주워보는 방법을 충분히 쓸 수 있겠는데 다만 그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변수가 커도 너무나도 크다는 걸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는 누구죠? 맞습니다. 트럼프. 게다가 김정은까지 끼어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과거에도 이 차트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막 쭉쭉 올라가다가 한 번에 막 하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다음날에 상한가 갔다가 그때 제 기억에 밤마다 김정은이랑 트럼프랑 싸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미사일을 쏘니 나는 더 큰 미사일 버튼이 있니 마니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또한 이번에는 과거에 한번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좀 많이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이 쉽게 나오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대북주 최근 들어 좀 반응이 오고 있죠. 신원 오늘 3% 상승, 일신석재 19%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카카오 하반기 기대감 크다. 한때는 국민주였던 카카오 하지만 너무나 끔찍한 시간을 이어왔죠. 그런데 이제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KB증권은 하반기에 오픈 AI와 협업을 하는 것을 기대하며 목표가 5.5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하네요. 자, 카카오톡을 안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때 오픈 AI와의 협업이 잘 된다면은 당연히 큰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또한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뭐죠? 맞습니다. 빅테크가 수혜주죠. 금리 인하 수혜 기대감도 가득가득할 것 같습니다. 물론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같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ETF 순자산 200조. 자, ETF의 국내 순자산 총액이 처음으로 2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ETF가 국내에 도입된 것은 2002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성장하면서 순자산 총액이 100조 원을 달성한 게 2023년인데 2년 만에 200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ETF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작년을 기준으로 ETF의 순자산 총액 규모는 글로벌 시장에서 약 11위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꽤 높네요. 5위 수준에 달했다고 합니다. 가파르게 성장에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